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디지털 오버뷰라는 리포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 세계 디지털 트렌드의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투자의 기회를 한번 엿보려고 해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총 247페이지의 엄청나게 긴 내용인데요. 제가 핵심만, 핵심만 추려서 요약해 드리려고 해요. 전 세계 77억 명의 인구 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는 아직 59%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페이스북과 같은 SNS 사용 인구도 49%.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났긴 했지만 아직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는 여전히 인터넷과 SNS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글로벌 테크 기업들에게는 많은 성장의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 평균 나이는 30세. 굉장히 젊죠. 근데 이거는 그 신흥국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엄청 고령화돼 있죠. 그 작년에 인도에 1억 2천만 명이 인터넷을 시작했대요. 작년에. 중국도 2,500만 명, 인도네시아 2,500만 명. 이 장난이 아니죠.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인구가 새로 인터넷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성장성이 정말 엄청날 것 같아요. 인도와 인도네시아 뭐 동남아시아 쪽의 미래 성장성이 엄청날 것 같다. 그래서 이들이 무엇 좋아하고 어디에 돈을 쓸지에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 아직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인데요. 인도에만 6억 8천 명의 사람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중국도 아직 5억 8천 명. 와, 엄청나죠. 이제 알리바바 갈 길이 멉니다, 지금. 3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뭐 방글라데시 이 세 나라 모두 아시아잖아요. 그리고 이 세 나라 모두 원래는 인도였거든요. 이게 하나의 인도였다면 정말 엄청났겠죠. 그리고 그 노스 코리아가 1위예요. 인터넷 사용하지 않는 100% 100%. 정말 불쌍합니다, 인민들. 인터넷이 모르고 있어요, 전 국민들이. 웹 트래픽 1위는 역시 모바일입니다. 모바일, 랩탑이나 데스크탑, 태블릿 PC, 그리고 아더, 기타 순인데요. 보시면은 모바일과 노트북, 데스크탑이 거의 양분화돼 있죠. 하지만 세상은 모바일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모바일은 성장하는 반면에 랩탑은 감소하고 있죠. 웹브라우저 1위는 구글의 크롬이에요. 63%. 야, 엄청나죠. 사파리가 의외로 이건 애플 아이폰 점유율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삼성이 의외로 3.5% 있는 게 좀 신기하네요. 네. 한때 인터넷을 거의 잡고 있었던 인터넷 익스플로어는 지금 현재 1.6%입니다. 눈물 나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방문한 웹사이트 순인데요. 1위는 역시 구글, 2위는 역시 구글의 유튜브, 그리고 3위는 페이스북, 4위는 이제 중국의 구글이라는 바이두, 그리고 뭐 트위터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요. 야후 뭐 이렇게 보이죠. 엑스비디오는 이건 그 야한 사이트 같은데요. 10위는 이제 러시아의 구글인 얀덱스. 아마존이 의외로 12위밖에 되지 않아요. 좀 낮죠. 이거는 같은 조사 결과인데 얘는 아마존 알렉사 그 결과예요. 보시면은 1위 구글, 유튜브까지는 똑같은데 3위가 아까는 그 페이스북이었는데 얘는 그 알리바바의 티몰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바이두, 뭐 텐센트, QQ, 소후, 타오바오 이게 다 중국 사이트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는 중국 기업이 바이두 말고 하나도 없어요. 여긴 전반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좀 신빙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인터넷 사용 인구나 트래픽은 중국이 미국을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가 조금 더 신빙성이 높지 않나 싶어요. 사실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방문한 사이트 1위에서 6위까지만 투자했어도 돈 벌었어요. 구글, 그죠? 알리바바, 페이스북, 바이두, 그리고 텐센트, 그죠? 여기서 1위에서 3위만 보면은 구글이랑 알리바바죠. 게임할 때 각 디바이스별 선호도인데요. 참고로 이제 스마트폰 게임 유저는 24억 명이에요. 그리고 개인 PC가 있는 유저도 10억 명 이상이라고 해요. 반면 콘솔 게임, 뭐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그런 유저는 1억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클라우드 게임 시장이 열리면은 이 모든 이제 디바이스의 유저들이 다 합쳐질 거예요. 참 흥미로운 시장이 펼쳐지겠죠. 현재까지는 역시 스마트폰, 그리고 데스크탑, 그리고 콘솔 게임 순이에요. 이건 이제 스마트 홈 관련인데요. 대표적으로 아마존과 구글의 인공지능 스피커를 볼 수 있어요. 뭐 알렉사나 구글 어시스턴트를 볼 수 있죠.
거의 대부분의 항목이 다 20, 30% 이상씩 성장하고 있어요. 엄청난 시장이 될 거예요, 이 시장도. 근데 아쉬운 건 이제 기업별 점유율이 되지 않아서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쉬운데요. 아마 1위가 1위가 아마존, 2위가 구글일 거예요. 그 소셜 미디어 플랫폼 순인데요. 뭐 이건 뭐 정해져 있죠. 페이스북 1위, 유튜브 2위, 왓츠앱, 페이스북 메신저 3, 4위, 그리고 웨이신, 그리고 위챗 이게 4위입니다. 보시면은 전 세계는 그냥 페이스북 월드라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는 페이스북 세상이다. 왜냐하면 이거 파란색 페이스북 메신저 그리고 왓츠앱 이거 다 페이스북 거거든요. 중국만 유일하게 위챗을 쓰고요. 텐센트 거. 우리나라 그 미세먼지 같이 카카오톡 주황색 보이시죠? 이게 전 세계인들의 그 데이터 소비량 증가 그래프인데요. 그만큼 데이터를 엄청나게 쓰고 있는 거예요. 2014년부터 해서 이렇게 지금 6년 동안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사람들이 어디에 이 데이터를 쓸까? 여기에 투자의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 데이터를 소비하고 있을까? 일단은 그 영상을 보는데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영상을 보는데 가장 많은 데이터를 소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뭐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 하는데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팅 이건 놔두고요. 그리고 인터넷 웹 브라우징 크롬 같은 그리고 음악 감상 그리고 뭐 파일 공유 뭐 게임 쇼핑 지도 금융 헬스케어 관리 등인데요. 어느 기업에 투자해야 될지 좀 감이 오시죠? 작년 한 해 유료 결제 어플 순위예요. 보시면은 1위가 틴더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소개팅 소개팅 어플이에요. 소개팅 어플인데 매치그룹이라고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참 이게 작년에 2위였는데 이제 1위로 올라왔어요. 반면에 1위였던 넷플릭스는 이제 한 단계 내려왔고요. 3위는 텐센트 비디오, 4위는 바이두가 투자한 이제 중국판 넷플릭스 아이치이고요. 5위가 유튜브. 유튜브가 5위인 게 의아할 수 있는데요. 유튜브는 이제 공짜로 많이 보잖아요. 광고 그냥 보고. 그래서 이게 유료 결제 순위로 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유튜브 같은 6호? 6후? 이것도 좀 유튜브랑 비슷해서 순위가 좀 낮죠. 이건 게임 쪽인데요. 게임 쪽 이제 유료 결제 순인데 전 사실 게임은 잘 몰라서 근데 저는 회사만 봐요. 회사 디벨로퍼 보면은 소니가 1위, 텐센트 2위, 액티비전 빌리자드가 3위예요. 그래서 이 1, 2, 3위 기업들이 다 글로벌 IP를 보유한 매력적인 기업들이라 볼 수 있어요. 보시면 리니지를 만든 NC소프트가 이제 6위에 있는데요. 근데 저는 NC소프트는 너무 좀 악의적인 좀 도박성 이제 현금을 좀 유도하는 현질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기업 같아서 이게 너무 돈 벌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아서 글로벌로도 좀 통할 수 있을지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운영 체제별 데이터 트래픽인데요. 안드로이드가 74% 1위, 그리고 애플, iOS가 25%인데 2위인데요. 아이폰은 점유율은 15%인데 데이터는 25% 쓴다는 거는 야, 그만큼 아이폰 유저들이 이제 데이터를 많이 쓰는 헤비 유저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그냥 듣보잡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카테고리별 이제 성장률인데요. 보시면은 성장률이 꽤 괜찮죠. 전 세계가 뭐 거의 저금리의 저성장인데 이커머스 쪽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보시면 뭐 패션, 뷰티, 전자제품, 서적 등 가전, 가구 이쪽이 높은데 장난감, 취미생활 이쪽도 높죠. 그 패션, 뷰티, 전자제품, 가구, 가전은 아마 신흥국이 많이 소비가 늘었을 것 같고 장난감이나 이 취미생활은 이제 선진국에서 소비가 늘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성장하는 이커머스 시장은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미국은 아마존, 중국은 알리바바. 정해져 있죠, 답정력.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광고 시장에 대한 성장률인데요. 전체 디지털 광고 시장은 12% 성장했어요. 생각보다 좀 성장률이 낮은 것 같은데 특이한 게 이제 구글이 압도적인 이제 검색 시장은 11% 성장했는데요. 이제 페이스북이 꽉 잡고 있는 소셜 미디어 시장은 18%씩 성장했어요. 그래서 이쪽 SNS 쪽에 광고 시장이 더 성장이 좀 빠르구나. 페이스북에 대한 좀 생각이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고 유튜브 같은 영상 광고 시장이 오히려 성장률이 좀 낮았어요. 좀 특이하죠. 뭐 9.4% 낮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는 좀 저조했다. 아예 기업별 광고 시장 점유율이 나와요. 전체 광고 시장에서 디지털 이제 광고 시장이 한 절반 정도 차지하는데 이 중에서 30%가 구글, 20%가 페이스북이에요. 장난 아니죠. 이 두 기업이 거의 전 세계 광고 시장에 거의 30% 정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외인 게 알리바바가 8.8%예요. 아마존이 4%. 그래서 아마존이 이제 구글의 광고 시장을 막 야금야금 먹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와, 알리바바보다 절반도 안 돼, 아직. 그래서 이것도 놀랐고, 페이스북이 생각보다 많이 차지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좀 놀라웠어요. 작년과 비교해보니 그렇게 많은 변화가 사실 없었어요. 여전히 사람들은 구글의 모든 걸 물어보고요. 그리고 유튜브나,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영상을 즐겨요.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페이스북, 그죠? 페이스북, 인스타를 통해서, 그리고 위챗을 통해서 친구들과 그죠? 소통을 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알리바바와 아마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구매하는 거죠. 이커머스. 변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 놀란 거는 그 인도에 6억 8천, 그리고 중국에 5억 8천, 합하면은 13억 명 가까운 이 사람들이 아직도 인터넷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인터넷을 시작하게 되면은 과연 어떤 플랫폼으로 무슨 컨텐츠를 보고, 그죠? 무슨 컨텐츠를 즐기고 어떤 게임을 하고 친구들과 무슨 플랫폼으로 이제 소통을 하고요. 어떤 SNS나 그리고 어떻게 이커머스로 물건을 살까? 이걸 전 고민했거든요. 근데 뭐 답은 정해져 있다고 봐요, 저는. 생각보다 영향력이 좀 커서 투자를 늘려야겠다고 생각한 기업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페이스북과 그리고 하나는 매치그룹이에요. 매치그룹이 아까 유료 결제 1위였던 그 틴더 소개팅 어플을 만든 회사인데, 페이스북은 진짜 와, 이건 뭐 그냥 SNS 관련해서는 세계를 거의 점령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광고 시장에서 그렇게 점유율이 높을 줄 몰랐어요. 게다가 그 SNS 광고 시장은 성장률도 높아요. 그래서 저는 좀 되게 이게 의외였고, 매치그룹은 제가 작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와, 이런 건 그냥 일시적인 줄 알았어요, 일시적. 근데 요번에는 1위 했잖아요, 그 유료 결제 순위. 그 사람들이 이런 바보 같은 소개팅 어플에 돈을 결제를 할까라는 좀 의문이 들었는데, 이게 틴더 어플이거든요. 예. 저도 결제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던데요. 그 인간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외로움에는 기꺼이 돈을 좀 지불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발전할수록 더 역설적으로 세상이 좀 외로워지잖아요. 어쩌면 이 틴더뿐 아니고요. 뭐 페이스북이나, 그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이 이런 어플들이 외로움에 유난히 낙한 어떤 인간의 본성을 좀 자극하는 그런 플랫폼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뭐 구글이나, 그죠? 유튜브, 뭐 넷플릭스, 디즈니, 뭐 텐센트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대부분 똑같을 것 같아요. 인터넷하고 영상 보고 뭐 게임, 채팅, SNS 다 왜 해요? 그죠? 외롭잖아요. 외롭고 심심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런 것들 다 왜 해요? 그죠? 저는 소통하고 뭐 영상 보고 구매하고 이런 것들 다 약간 외로움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스티븐 잡스가 처음 아이폰을 만든 것도 그런 이유일 수도 있어요. 혼자 있으면 심심하고, 그죠? 외로우니까. 이 외로움이라는 어떤 인간의 본성에 호소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과 컨텐츠를 가진 그런 기업에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플랫폼과 컨텐츠. 그래서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외로움에 대해서, 그리고 내년 아마 이 리포트도 똑같을 거예요. 주가의 출렁임은 신경 쓰지 말고요. 이제 이렇게 외로움에 호소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플랫폼과 컨텐츠를 가진 그런 기업에 이제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은 돈 벌게 돼 있어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계속 좋은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